네, 바로 네 번째 세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도 역시 흥미진진할 텐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마린테크를 준비했습니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여러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커머스뿐만 아니라 실제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면서 이런 현물 자산들에 대한 투자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이번 세션에 마린테크를 같이 포함을 시켰고, 마린테크 역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해양 펀드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해외 VC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의 마린테크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 저희가 작년에 도서담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출판 IP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고요. 또 디지털 개런티 발급 서비스,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인데 매스 어답션에 투자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보험금 추정과 또 청구 대행 서비스, 라이프 캐치를 운영하는 그린리본, 그리고 보험 설계 큐레이션 플랫폼인 레이머웍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인 오션 펀딩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 마린테크 기업은 탄소 복합체 프로펠러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는 모스, 또 굴 폐각 폐기물을 활용한 불산 폐수 처리제를 개발하고 있는 오이스텍, 또 해상 컨테이너용 발열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트윈 나노를 투자했는데, 이 마린테크 이 세 개 기업 다 팁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린테크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마린테크를 투자하면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자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P2P 금융 매칭은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평가 모형, 저희가 10단계의 금융평가 모형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더 세분화된 금융평가 모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ICO나 또 코인 토큰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규제에 막혀서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스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분야가 이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노코드 또는 코딩을 적게 하는 로코드 기반으로 이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생산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또 해양 부품 소재 및 맞춤형 설계 혁신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 4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캐피탈의 강성민 팀장님, 또 AI 엔젤 클럽의 최성호 회장님, 네, 오션 펀딩의 한지민 대표님, 또 매스 어답션의 박찬우 대표님, 마지막으로 모스의 이재영 대표님.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한지민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또 P2P 대출 관련한 오션 펀딩에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 소개와 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한지민입니다. 저희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플랫폼에서 직접 연결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셨군요. 네, 창업하시고 아무튼 저희 회사가 첫 투자였잖아요. 첫 투자를 했는데 뭐 투자 유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초 대비 지금 많이 그래도 발전을 시키시고 있잖아요. 어떤 발전들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지금 그렇게 시장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랑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들도 힘들지만 저희 온투업계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CNT테크를 만나서 조금 더 희망을 많이 가지고 또 힘을 많이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권은 기존의 P2P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기존에 운영을 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아마 다른 이미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많이 갔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은 모든 금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박찬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회사 소개해 주시고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많이 알고 또 교류를 하실 텐데 그쪽 분위기도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스어답션 대표 박찬호라고 하고요. 메스어답션은 이제 NFT 기반으로 이제 고객 경험 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이 기존의 보증서나 멤버십, 티켓 같이 NFT 기술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고객들한테 경험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손쉽게 B2B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작년 5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난 뒤에 뭐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LF 또는 이제 SK 코오롱 같은 곳에서 상품 구매하시면 LF 개런티, 뭐 SK 개런티 이런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가 없어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패션 영역에서 뭐 명품 보증서 그리고 뭐 이제 아니면 뭐 가구 아니면 미술품 이런 곳에서 보증서나 사후 관리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대신 저희 회사에서 바라보는 뷰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명 자체가 매스 어답션이고요. 블록체인에서는 대중 수용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이 기술이 조금 보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에 이제 저희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단순히 NFT라는 기술이 뭐 판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투기 형태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웹2에서의 문제점을 풀어주는 도구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서라는 영역만 또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명품, 사실 진위 여부라든지 이제 가품, 위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술이 그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저희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단순히 일회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NFT 프로젝트들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리얼 비즈니스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이제 사스 형태로 블록체인을 조금 더 쉽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은 많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이재영 대표님, 사실 저희가 또 작년에 투자한 마린테크 스타트업이고 또 해양 수산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많고 잘 되고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많고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저는 주식회사 모스 이재형입니다. 저희는 이제 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이제 선박 프로펠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B2B고 오늘 키워드에 B2B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완전 B2B고 그리고 조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중공업이 한 일을 지금 스타트업이 시작한 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을 했고 지금 만 4년이 돼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일스톤에서 계획한 대로 지금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프로펠러라는 것을 이제 기존의 금속 프로펠러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탄소 복합재로 새로운 기술로서 이제 선박의 성능과 그리고 연비 개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 해사 기구 이제 해양을 이제 보호하고 그다음에 선박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조선 산업을 발전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기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이제 CNT테크의 투자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팁스까지 잘 돼서 저희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좀 덜면서 지금 사업 저희의 아이템을 검증하는데 지금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공우주를 전공을 했고 원래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만하려고 하고 이제 맥주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맥주 공장, 수제 맥주 공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하다가
저희 이제 부친이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어서 저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제조업으로 더 어려운 길로 피보팅을 한 예고 그런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전화성 대표님께서 투자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희 모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5월 1일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산나빌이라는 그 구프펀드 회사가 저희 회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그 요청한 영역에 대한 대표 스타트업들을 좀 데려와서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자발적으로 오실 분 이렇게 아까 그 단톡 있잖아요. 올렸더니 23분이 그때 와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우디 산나빌의 그 담당자의 공통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시엔테크에 투자를 받고 어떤 보육을 받았냐 이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되게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영 대표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요. 제가 깜빡 그날 고맙다는 얘기 안 했는데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성호 회장님. 네, 최성호 회장님은 뭐 늘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이 베스트 프렌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시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일반적으로 또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그 투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실현하고 계신데 회장님이 투자하실 때 관점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투자에 대한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술을 먹고 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AI 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 AI 클럽은 이제 인공지능 찾다가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AI가 요새 뜨지만 그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그냥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라는 어떤 좀 그 공인된 투자자 이런 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엔젤 클럽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그냥 동호회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투자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커져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제 원래 다른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시엔테크와 같이 이제 모태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개인적인 투자와 약간 조합의 투자를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스가 이제 작년에 저희 AI 이제 시엔테크 공동 코지피 조합에서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그 머린 관련된 해양 쪽에 투자를 한 회사가 유일하게 이제 모스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세션에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가 뭐 그쪽에 이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마 그거는 뭐 그 아마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에서는 왜냐하면 정량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수치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줄 게 이제 팀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정성적인 부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자꾸 만나고 싶은 대표님한테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시엔티테크의 포트 같으실 텐데 네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그냥 몇 가지 그냥 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좀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이제 진정성이 있으신가? 그건 이제 피투자 회사도 당연히 그런 진정성을 갖고 이제 투자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진정성이란 건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도 진정성을 갖고 투자자를 만나셔야 되지만 투자자들도 이제 피투자사를 진정성을 갖고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열심히 안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거는 이제 열정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좀 약간의 어떤 뭐 오픈 마인드라 그럴까?
좀 이제 개방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플렉서빌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가진 대표님.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은 계속 그 실현을 계속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좀 종합해서 사실은 보려면 그 대표님들과의 좀 관계라든가 여러 번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니까 그런 여러 번 만나서 좀 어떤 관계나 서로 이제 한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서로 줄 수 있는 대표님, 그런 대표님과 팀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야지 이제 혹시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 회장님, 뭐 저희 투자를 위해서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줌으로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 열정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저희가 계속 좋은 투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 열정은 뭐 전 대표님이 뭐 탑 오브 탑 아닌가요? 네. 네. 저도 많이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강성민 팀장님, 이번에 올 초에 저희 CNT테크와 또 DB 캐피탈이 30억씩 출자해 60억짜리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금융 그룹과 똑같이 1대1로 내서 출자를 했다는 거에 상당히 좀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너무 적게 내는 게 아닌가. CNT가 30억 냈으면 한 300억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다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호 조합이잖아요. 앞으로 2호 조합, 3호 조합을 계속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건가요? 그럼요. 아, 네. 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DB금융그룹과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 중에 DB 손해보험과 뭔가 POC하고 싶다. 또는 DB INC도 SI 많이 하시니까 그런 여러 솔루션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DB금융그룹 자체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계획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예,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DB 캐피탈의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DB 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DB 그룹은 현재 이제 21개사 계열사가 금융 보험 그룹과 이제 제조 서비스 그룹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금융 그룹은 DB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이제 DB 생명보험, DB 금융투자,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런 금융사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제조 서비스 부분은 이제 IT 회사인 DB INC 그리고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인 DB 하이텍, 그다음에 이제 제철 쪽 관련돼 있는 뭐 DB 메탈, 그다음에 골프장 관련된 DB 월드 이렇게 좀 21개 회사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DB 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DB 손해보험과 DB INC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각 회사가 연애에 한 2번씩 그래서 총 4차례 정도의 그룹 차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룹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에 비해서는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늦은 편이긴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올해 그 어려운 시기 2월 달에 CNT테크와 DB그룹 계열사가 LP로 참여하는 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사실 이 투자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저희가 투자 심사 과정에서부터 DB그룹 임직원이 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 현업에는 이제 뭐 기술 엔지니어, 뭐 마케팅, 영업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착출돼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투자 심사역이 보기 힘든 기술성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 심사역 외에 다른 그 그룹의 그 역량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사실 그 투자 검토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회사 그 투자 이후에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발굴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이외에도 이렇게 지금 저희 투자 조합을 통해서 사실 상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달에 한 10건 정도의 투자 대상 회사를 또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내외 회사는 그룹에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투자 이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이고 밀접한 사업 부서와 POC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연간 한 15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요. 이번 달에만 벌써 한 3개 정도 기업을 투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오신 오선펀드처럼 온투업 회사를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핀테크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여기 많은 스타트업 분들 대표님들이 참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DB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 행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지민 대표님 들으셨죠? 여기 끝나고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규제가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가 있고 포지티브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이런 정의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사실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안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타트업을 하기에 훨씬 쉬운데요. 사실 이런 규제는 금융 쪽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지민 대표님도 사실 금융 관련된 규제 속에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규제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 근데 간신히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저는 또 반대로 그런 규제를 보고 이 사업을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법안에 금융기관들이 저희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금융기관들이 현실화해서 영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견디면 저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어려운 점을 꼽자면 주식이나 코인 이런 부분들은 고리스크 또 고리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법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담보 설정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채권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 제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개인분들 그리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저희가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또 한도 완화가 조금 되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팀장님, 사실 이번 세션에서 금융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DB캐피탈 계시면서도 사실 신기사 라이센스로 사실 만드셨잖아요. 이런 규제들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현업에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사견임을 위주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 금융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은 넓고 이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핀테크라든지 온투업 쪽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VC 투자 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융 규제라는 게 사실 금융 규제의 주체인 금융 당국 입장과 저희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괴리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많이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희 이제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또 노리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괴리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의 변화를 사실 금융당국이 쫓아가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계의 불만 내지 규제의 해소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말씀 아까도 잠깐 나누셨지만은 저도 이제 그 온투업 쪽 관련된 걸 보면서 좀 두 가지 정도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자동 투자 분산 서비스가 과거에는 제공이 됐었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어떤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그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투자자가 각 투자 상품을 직접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뀌었었습니다. 사실 이미 오히려 그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파생 쪽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미 어떤 뭐 AI가 됐든 여러 가지 IT 기술 접목해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도입됐는데, 지금 이제 온투업 쪽에서는 모든 걸 사람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조금 과한 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그 한지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 주식이나 그러니까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온투업 쪽에서는 대출보다는 주식이나 파생 상품일 쪽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별로 투자 한도를 건별로도 정하고 연간으로도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제 투자 어떤 저희 기구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벤처 투자법으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제 창투사가 있고요. 이제 저희 DB 캐피탈처럼 여전법에 따른 신기사,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을 통한 창업 전문 PF.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을 투자하는데 그 되게 다양한 법령으로 뭐 이렇게 규제라든지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법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신기사 조합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이제 CNT테크는 초기 창업 엑셀러레이터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사실 금융회사 쪽, 그러니까 신기사 조합에 투자를 할 수가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 집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신기사 조합 라이센스를 못 쓰고 저희가 이제 벤처 조합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투자 기구에 대한 어떤 법령이 조금 더 통일화라든지 일원화돼서 어떤 그 규제의 공백이 오히려 안 생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박사 논문을 쓰고 계셔가지고 대답이 깊이가 있네요. 네. 역시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찬호 대표님,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사스로 지금 방향을 잡으셨고, 명품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인증서로 열심히 지금 사업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사스 시장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지 못했지만 이 사스로 전환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 사스 시장 어떻게 하면 개척하기가 원만한지, 이런 전략이 유효했다, 좀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뭐 완전히 이 사스 시장을 개척까지 아직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 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좀 겪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누구나 좀 쉽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사스로 블록체인을 제공하기 전에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정말 인프라를 뭐 6개월, 12개월짜리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SI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은 많이 벌긴 했는데, 그들을 이제 좀 고용을 해서 사용했었던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죠.
얼리 어답터들이 실제로 그 기술을 런칭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관리들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NFT를 발급하는 건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NFT를 발급하고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저희는 거기서부터 사실 홀더들과의 이제 거래가 아닌 이제 소통 용도의 위주의 기능들이 나와야 저희의 고객사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SaaS 형태로 계속 제공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이 1년 뒤, 2년 뒤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사들도 저희가 SaaS로 제공을 해야만 그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의 효용을 계속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초기에 이 NFT를 보증서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시장의 니즈가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의 위조도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보증서를 수기로 저희가 마치 명함 제작하듯이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들도 수기로 계속 입력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그게 판매 단계에서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새 중고거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고거래 할 때 보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내가 어디서 샀었어라는 이제 뭐 크림 또는 이제 뭐 어느 플랫폼에 마이 페이지를 스크린샷 찍어서 올리십니다. 사실 이게 내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누군가한테 트랜스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자원적으로도 종이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스 형태로 좀 제공을 했고요. 하지만 사실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초기에 저희 첫 고객사가 LF였는데 제가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러 영업하러 갔는데 이해를 하시는데 7번의 미팅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지갑이 뭐고 이 NFT는 어떻게 굴러가고 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던 게 저희 회사가 초기 고객사 모셔올 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사스라고 할 때 저희 팀에서 정의하는 사스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용 사스가 있고 조금 SMB용 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투자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스의 성장 가능성은 B2C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표 트랙션들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채널톡 같은 서비스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SMB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써주면서 직접 개발하지 않고 쉽게 다른 외부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스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시장이 굉장히 탐나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는 그 키워드 NFT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NFT라고 하는 게 지금 구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얼리 어답터들이 위주로 조금 저희 고객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조금 더 먼저 시도해보고 조금 더 도전 정신이 있는 고객사들 위주로 저희가 조금 많이 태핑을 하다 보니까 SMB보다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사스 형태로 좀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출이 500억, 1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 고객들, 뭐 또는 이제 패션 브랜드, 또는 이제 뭐 갤러리 그런 곳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스 솔루션으로 좀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은 사실 사스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제 정결 조건이라든지 결제를 할 때 보통은 외주 구축 개발사들이랑 같이 많이 일을 했지 저희 같은 솔루션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들이랑은 사실 일도 많이 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창립한 지 뭐 5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너네 솔루션을 다 붙여놨는데 너네가 회사를 폐업하면 우리 솔루션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고객사가 저희가 뭐 유치를 하고 난 뒤에는 누가 쓰는 솔루션이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과정들이 조금은 쉽게 매듭들이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 덕분에 지금은 그래도 유통기업에서 발행하는 NFT 보증서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을 50% 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사스 시장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거기 업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 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페르소나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보여져야 사실 그들이 정말 쓸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저희는 많이 경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7번 미팅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짧게 하신 거예요. 저는 12번인가 했습니다. 첫 고객 뚫는데. 네. 사스는 사실은 기술도 중요한데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B2B가 제가 쉽다라고 표현했지만 처음에 시장을 진입하는 그런 열정이나 약간 틱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들이대기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재용 대표님, 아까도 제가 해양 스타트업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도 해양 스타트업에 처음 투자한 게 당시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있었던 팀솔루션이라는 회사였고 매년 계보를 이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 스타트업들을 아까 좀 대표해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해양 스타트업들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해양 펀드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쪽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해양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확장성이 있는 게 바로 해양입니다. 저는 이제 수산 분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양 분야고요. 해양 분야에는 이제 뭐 바이오 쪽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그리고 조선 쪽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복합된 산업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정부나 이제 기관에서는 성장 가능성 보고 지금 펀드를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의 KPI의 달성을 기다리면서 시리즈 A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의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탄소 복합재 프로펠러를 제조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만드는 프로펠러를 실제 선박에 넣어서 이것이 이제 효용성이 있고 이것이 저희 비즈니스 가설이 검증되는 이런 단계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이 검증이 되면 저희는 이제 다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스는 이제 조선 분야고 제조업 그리고 B2B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양에서도 굉장히 내로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제가 이 해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충분히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해양 관련된 기술로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네트워킹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수산 분야 혹은 이제 에너지 분야 그리고 물류 분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투자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KPI를 보면서 확실하게 그런 그 효용성을 볼 수 있는지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더 노력하고 KPI를 달성하면 무난하게 또 좋은 투자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성호 회장님, 저희 엔젤 투자 또 엑셀러레이터들의 투자 대략 4, 5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혹한기나 빙하기나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보시는 초기 투자에 대한 향후 방향성, 전망 이야기해 주시죠. 4, 5년도 짧죠.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4, 5년 짧습니다. 금방 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4, 5년도 짧으니까 좀 호흡을 길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사실 거의 이제 그 투자자가 없는 여태까지 투자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회사의 시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벤처 투자보다는 좀 호흡이 더 길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안 좋은 시장이 저희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이제 좀 좋아지는 시기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열심히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 놓고 투자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조합을 결성하거나 자금을 이제 벌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서 저처럼 이제 투자해야 되는 사람은 벌이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시원치 않아지니까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스타트업 투자 말고 이제 다른 다양한 이제 투자의 어떤 자산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선순위에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의 시기가 옥석을 가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투자했던서 엑시트 어느 정도 이제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자금이 순환이 돼서 투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투자 기관들은 예를 들어 뭐 C 뭐 땡땡 크 같은 회사는 네 그런 네 아니 너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웃으라고 네 그게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네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또 제가 그럼 한 자리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면 그런 회사들 같은 거는 펀드를 새롭게 많이 만드니까 이제 투자 지원들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은 투자 회사들은 또 투자 지원이 없으면 이제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될 거예요. 투자사들 사이에서도요. 왜냐하면 이제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르는데 뭐 50억 밸류, 100억 밸류 이렇게 밸류들을 많이 올라갔었으니까요. 그걸 또 이제 따라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투자했던 이제 시리즈 한 B 정도 되는 회사들 중에 크게 이제 제조와 뭐 플랫폼 같은 회사들은 제조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제품이 나와서 완전히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손익분기를 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시리즈 A, B 때도 사실은 다 포텐셜만 있으면 제품이 완전히 팔리지 않았어도 사실은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A, B 정도면 제품이 나와서 이제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나오고 손익분기는 못 넘더라도 금방 이제 글로벌하게 좀 나가는 게 보여야지 사실은 그 다음 라운드를 받는데 지금은 A, B에서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투자를 많이 받던 회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죠. 또 새로운 우리 스타트업이 하는 제품들은 시장에서 처음 나가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있어도 사실 시장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허들을 잘 못 넘어가니까 만약에 여기 제조업을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좀 시장에 더 막 처음에 투자 받았다고 막 공장 뭐 아니면 양산 제품 금형 막 이런 거 파지 마시고 좀 이제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플랫폼 회사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너무 안 나오면 사실 문제가 되지만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도 만약에 뭐 매출이 1억이라도 비용이 2억이면 매달 마이너스 1억씩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매출 1억 나오는 회사가 적은 회사는 아니지만 A, B 정도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뭐 구조조정이든가 아니면 슬림화해서 사실은 그 비용을 확 낮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적된 거거든요. 처음에 금리 올라가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도 금방 타격을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중반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타격들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이제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 초기 투자 뭐 시드 투자 뭐 왔다 갔다 얘기가 되지만 그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이제 저희도 한 50개 정도 회사에 투자하고 한 투자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엑시트도 한 뭐 7, 80억 정도를 했지만 이제 길게 좀 호흡을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솔직히는 전망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내일 회사에 전망하시나요? 잘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되고 좋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늘상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회사들은 나올 거고 그 회사들이 100% 자기 자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어떤 시드 투자에 드는 투자사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개인이 엔젤이 됐던 아니면 엑셀러트가 됐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당연히 뭐 역할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주 미래를 전망하기는 사실은 제 소견이 짧기 때문에 잘 하기는 힘든데 그냥 같이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타게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점점 좋아지는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땡땡 뭐처럼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벌써 오프닝 세션 포함해서 5개 세션을 들어봤지만 미래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망이 안 되더라도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션 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